역사란 무엇일까요? 어떤 이에겐 박물관 유리 너머의 차가운 유물이겠지만 어떤 이에겐 멈춰버린 시간을 다시 숨쉬게 만드는 기적입니다. 1922년 11월 4일 이집트 룩소르 근처 왕들의 계곡. 이곳은 이미 끝난 땅이었습니다. 지난 200년간 수많은 고고학자들이 이 계곡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람세스 1세부터 람세스 11세까지, 하투셉수스 여왕부터 세티 1세까지 이름 있는 파라오들의 무덤은 이미 다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도굴되어서 텅 비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이집트 학자였던 테오도르 데이비스는 1912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왕들의 계곡에는 더 이상 발견할 것이 없다. 학계도 동의했습니다. 이집트 고고학의 황금기는 끝났다고요. 하지만 단 한 사람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인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 그는 이상했습니다. 모두가 끝이라고 말할 때 그는 시작이라고 믿었으니까요. 카터에게는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영국 귀족 조지 허버트 제5대 카나본 백작. 이 백작은 젊은 시절 자동차 사고로 몸이 망가져서 의사의 권유로 따뜻한 이집트에서 겨울을 보내곤 했습니다. 무료함을 달래려 시작한 고고학 후원이었습니다. 하지만 1922년이 되자 카나본 백작도 지쳐갔습니다. 6년간 발굴 비용만 쏟아부었는데 성과는 없었으니까요. 그는 카터에게 최후 통첩을 보냈습니다. 이번 시즌이 마지막이네. 1922년 11월 4일 아침, 물 나르던 소년 하나가 모래 속에서 발걸음을 멈춥니다. 발밑에 뭔가 딱딱한 것이 걸렸거든요. 카터가 달려옵니다. 조심스럽게 모래를 지우자 돌계단 하나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카터는 즉시 발굴을 중단합니다. 혼자 열어볼 수 없었죠. 후원자인 카나본 백작에게 전보를 칩니다. 마침내 골짜기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축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국에 있던 백작은 배를 타고 2주 만에 도착합니다. 그 2주 동안 카터는 무덤 입구를 다시 덮어놓고 무장 경비를 세웁니다. 도굴꾼들이 노릴 테니까요. 11월 26일 드디어 봉인된 문을 엽니다. 좁은 통로가 나타납니다. 16개의 계단을 내려가니 또 다른 문, 그 문에 봉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투탕카멘의 왕명 카투르시. 카터는 손이 떨렸다고 훗날 회고합니다. 그는 문에 작은 구멍을 뚫습니다. 그리고 촛불을 안으로 밀어넣습니다. 뜨거운 공기가 밖으로 빠져나가며 촛불이 흔들립니다. 카나본 백작이 묻습니다. 뭐가 보이나? 카터는 한참을 말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겨우 답합니다. 놀라운 것들, 정말 놀라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가 본 것은 황금이었습니다. 아니, 황금빛으로 가득 찬 시간이었습니다. 3300년 동안 아무도 들어오지 않은 멈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300년 전,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보다 훨씬 더 먼 과거의 공기가 그 순간 촛불과 함께 숨쉬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황금빛 화려함 뒤에 숨겨진 한 인간의 아주 작고 외로웠고 고통스러웠던 진실을 추적해보려 합니다. 투탕카멘, 그는 보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의 소년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의 이름부터 해부해야 합니다. 투탕크아문. 이 이름은 단순한 호칭이 아닙니다. 이집트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종교 전쟁의 흔적입니다. 고대 이집트는 다신교 국가였습니다. 무려 2000개 이상의 신이 있었죠.
그 중에 가장 강력했던 신이 아몬입니다. 숨겨진 자, 보이지 않는 자라는 뜻이죠. 아몬은 태양신 라와 결합하여 아몬라가 되었고 사실상 이집트의 국가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몬신의 신관 집단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국가 예산의 3분의 1을 통제했고 파라오 위에 군림하려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원전 1353년경 한 파라오가 등장합니다. 아멘호테프 4세. 그는 주기 5년 만에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제부터 이집트에는 오직 한 신만 섬긴다. 태양 원반 아텐만을. 그는 자신의 이름도 바꿉니다. 아멘호테프, 아몬이 만족한다는 뜻인데 거기에서 아케나톤, 아텐에게 유익한 자로 바꿉니다. 수도도 옮깁니다. 테베가 아몬신의 도시였으니까요. 그는 나일강 중류에 전혀 새로운 도시를 건설합니다. 아케타텐, 아텐의 지평선이란 뜻입니다. 오늘날의 아마르나조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혁명적인지 아십니까? 인류 역사상 최초의 유일신교 시도입니다. 모세의 유일신 사상보다 수백 년 앞선 겁니다. 모든 신전을 닫고 모든 신상을 파괴하고 오직 아텐만 숭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치적 자살이었습니다. 신관들은 권력을 잃었고 백성들은 자신들의 신을 뺏겼고 귀족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게다가 아케나톤은 외교도 군사도 무시한 채 종교개혁에만 몰두했습니다. 이집트의 속국들은 하나둘 떨어져 나갔습니다. 아케나톤은 17년을 통치하고 죽습니다. 역사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침묵합니다. 그리고 그의 뒤를 이은 것이 겨우 9살 난 어린 소년입니다. 처음 그의 이름은 투탕카텐이었습니다. 아텐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입니다. 아케나톤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년은 죽이 3년 만에 이름을 바꿉니다. 투탕카멘, 아몬의 살아있는 형상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9살 소년이 스스로 이름을 바꿨을까요? 아닙니다. 그의 뒤에는 2명의 실권자가 있었습니다. 첫째, 제상 아이라는 왕실의 고위 관료였고 아케나톤 시절부터 권력을 잡고 있었던 아주 노회한 정치가입니다. 둘째, 장군 호렘헤브, 군대를 장악한 실세였습니다. 이 두 사람은 어린 파라오를 조종합니다. 아텐 숭배를 폐기하고 다시 아몬 신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수도도 다시 테베로 옮깁니다. 투탕카멘은 파라오의 이름을 가졌지만 실제로는 꼭두각시였습니다. 그가 내린 칙령들을 보면 대부분 제상 아이와 상의하여라는 문구가 붙습니다. 결국 이 소년은 역사의 전면에 나서지 못합니다. 아버지의 혁명은 실패했고 자신은 반혁명의 도구가 되었죠. 그리고 그의 이름 투탕카멘 뒤에 숨겨진 또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바로 황금 마스크에 새겨진 그 이름이죠. 지금부터 그 마스크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유물 11kg의 순금으로 만들어진 황금 마스크. 사람들은 이 마스크의 가격에 주목합니다. 현재 시세로 약 70만 달러, 한화 9억 원 정도의 금값이라고 하죠. 하지만 고고학적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마스크는 단순한 장식품이 아닙니다. 이집트인들의 사후 세계관이 응축된 신학적 선언문입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인간이 여러 구성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 믿었습니다. 카는 생명력, 바는 영혼, 악은 영광스러운 혼, 그림자와 이름도 실체로 여겼죠. 죽으면 이 요소들이 흩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결합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육체를 보존했어요. 그래서 미라를 만들었던 겁니다. 황금 마스크는 즉 영혼이 다시 자기 육체를 찾아올 때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얼굴 지도였습니다. 그래서 마스크는 죽은 자의 실제 얼굴과 닮아야 했습니다. 투탕카멘의 마스크도 놀랍도록 정교합니다. 눈썹은 청금석으로, 눈은 흑요석과 석영으로 상감했습니다. 마스크를 자세히 보세요. 이마에는 독수리와 코브라가 있습니다. 독수리는 상이집트의 수호신 네크베트, 코브라는 하이집트의 수호신 와제트입니다. 즉 통일 이집트의 파라오라는 상징이죠. 턱에는 인조 수염이 달려 있습니다. 이건 파라오만 달 수 있는 신성한 수염입니다. 신들도 이 수염을 달고 있죠. 목 부분에는 날개를 편 독수리 여신이 양팔을 벌리고 있습니다. 죽은 왕을 보호하려는 자세입니다. 하지만 가장 인상적인 것은 눈입니다. 이 마스크의 눈을 보세요. 흑요석으로 만든 눈동자는 빛을 받으면 살아있는 것처럼 반짝입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위험 넘치는 정복자의 눈이 아닙니다. 어딘지 모르게 슬픕니다. 두려움이 서려 있습니다. 19살에 죽어야 했던 소년의 눈매입니다.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 마스크, 사실 투탕카멘을 위해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닐 수도 있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마스크 귀 뒤편에 이상한 흔적이 있습니다. 왕명 카르투셰를 갈아낸 자국이죠. 원래 다른 이름이 새겨져 있었는데 급하게 투탕카멘으로 바꾼 겁니다. 누구의 것이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네페르와텐의 것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아케나톤 사후 잠시 통치했던 여성 파라오죠. 아마도 유명한 왕비 네페르티티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투탕카멘은 자신을 위해 준비된 마스크조차 없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죽음에 남의 것을 물려받은 거죠.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3300년 전 19살 소녀의 진짜 얼굴이 지금 이 순간에도 11kg의 금 속에 갇혀 카이로 박물관에 누워있다는 사실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지금부터입니다. 현대 과학이 그 마스크를 벗겨냈을 때 우리가 본 것은 화려함이 아니라 참혹한 고통이었습니다. 2005년 1월 5일 이집트 정부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투탕카멘의 미라를 CT 스캔하기로 한 겁니다. 사실 투탕카멘의 미라는 발견 당시부터 순환을 겪었습니다. 1925년 하워드 카터가 관을 열었을 때 미라는 수지에 완전히 달라붙어 있었습니다. 방부 처리 과정에서 수지를 너무 많이 부었던 것입니다. 3000년 넘게 굳어버린 수지는 미라를 관에 접착시켰습니다. 카터는 어쩔 수 없이 미라를 해체했습니다. 머리, 팔, 다리, 몸통 145조각으로 나누어 수지를 제거했죠. 오늘날 기준으로는 상상도 못할 야만적인 방법입니다. 2005년 CT 스캔은 이 훼손된 미라를 다시 디지털로 복원하는 작업이었습니다. 1700장의 단층 촬영 이미지를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첫째, 내반족. 투탕카멘의 왼발은 심하게 안쪽으로 휘어져 있었습니다. 발가락 뼈도 일부 괴사되어 있었죠. 이는 유전병입니다. 아마도 근친혼의 결과였을 겁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지팡이가 무려 130개입니다. 장식용이 아닙니다. 실제로 사용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손잡이 부분이 달아 있었거든요. 상상해 보세요. 파라오는 전쟁터에서 병사들을 이끌어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소녀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전차에 오르려면 남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무덤에서 발견된 그의 전차들, 그 전차에는 특이하게도 앉아서 탈 수 있는 구조가 있었습니다. 일반 파라오들은 서서 전차를 몰았는데 말이죠. 둘째, 척추측만증과 구순 구개열. 투탕카멘의 척추는 곧지 않았습니다.
옆으로 휘어져 있었죠. 그리고 윗입술과 입천장이 제대로 닫히지 않는 언청이, 즉 구순 구개열이었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셋째, 유전병 ���러병입니다. 발뼈에 혈액 공급이 제대로 안 되어 뼈가 괴사하는 병입니다. 매 걸음이 고통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제 황금 마스크가 다르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그 화려한 금빛 뒤에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발을 디딜 수 없어서 신음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슴 아픈 발견은 따로 있습니다. 투탕카멘의 관 곁에 작은 관 2개가 더 있었습니다. 길이 50cm 정도 미라가 들어있었습니다. 태아 미라였습니다. 2명의 달이었습니다. 한 명은 임신 5개월경에, 또 한 명은 9개월 만삭이었지만 태어나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이 아이들의 어머니는 투탕카멘의 아내 안케세나멘이었습니다. 그런데 안케세나멘은 누구였을까요? 투탕카멘의 이복 누이였습니다. 아버지 아케나톤과 다른 왕비 사이에 태어난 딸이죠. 즉 근친혼입니다. 고대 이집트 왕실에서는 이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왕의 혈통을 순수하게 유지하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그 대가는 치명적이었습니다. 2010년 국제연구팀이 투탕카멘과 그의 가족 11명의 미라에서 DNA를 추출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투탕카멘의 부모도 남매 사이였습니다. 아케나톤과 그의 누이가 낳은 아들이 투탕카멘이었던 거죠. 5대에 걸친 근친혼, 그 결과 내반족, 척추측만증, 면역체계 약화, 호르몬 불균형, 유전병, 그리고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 투탕카멘은 2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후사 없이 죽었습니다. 한 왕조의 끝이었습니다. 그것도 19년이라는 짧은 생을 살다 간 소년의 죽음과 함께요. 그렇다면 그는 어떻게 죽었을까요? 오랫동안 암살설이 유력했습니다. 두개골에 구멍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2005년 CT 스캔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구멍은 미라 처리 과정에서 생긴 것이었죠. 현재 가장 유력한 가설은 말라리아의 골절 합병증입니다. 그의 혈액에서 말라리아 원충의 DNA가 발견됐습니다. 게다가 왼쪽 다리 대퇴골이 부러져 있었고 골절 부위에 감염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시나리오였을 겁니다. 투탕카멘은 원래 몸이 약했습니다. 내반적 때문에 넘어지기 쉬웠죠. 어느 날 사고로 다리가 부러집니다. 당시 의학 수준으론 골절 치료가 어려웠을 겁니다. 감염이 퍼집니다. 거기에 말라리아까지 걸립니다. 약해진 면역체계는 버티지 못했습니다. 19살 소년은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무덤 벽면을 보세요. 곰팡이 자국이 선명합니다. 무덤 벽화에 페인트가 마르기도 전에 문을 닫았다는 증거입니다. 장례식이 너무 급했어요. 준비할 시간이 없었죠. 왜 그랬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파라오가 죽으면 70일 이내에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그래야 영원히 안전하게 사후세계로 간다고. 투탕카멘은 급작스럽게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무덤도 마스크도 관도 다른 사람 것을 급하게 가져다 썼습니다. 화려한 황금 뒤에 이렇게 슬픈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이제 투탕카멘의 무덤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KV62. 이것이 투탕카멘의 무덤 공식 명칭입니다. KV는 왕들의 계곡의 약자이고 62번째로 발견된 무덤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무덤은 다른 파라오 무덤들과 비교하면 너무 작습니다. 예를 들어 세티 1세의 무덤 KV70는 총 길이가 137m, 방이 11개나 됩니다. 람세스 6세 무덤도 거대합니다. 하지만 투탕카멘의 무덤은 겨우 109제곱미터, 아파트로 치면 30평대 정도입니다.
방은 단 4개뿐이죠. 입구에서 계단 16개를 내려가면 전실이 나옵니다. 전실 오른쪽에는 별실이라고 부르는 작은 창고가 있습니다. 전실을 지나면 매장실입니다. 왕의 관이 놓인 가장 중요한 공간입니다. 매장실 옆에는 보물실이 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렇게 작은 공간에 유물 5,398개가 빼곡히 들어 있었습니다. 하워드 카터는 이 유물들을 하나하나 꺼내서 기록하고 사진 찍고 보존 처리하는데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1922년에 발견해서 1932년에야 완료했죠. 그 현장을 상상해 보세요. 전실 문을 열자마자 황금 전차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6대나 됩니다. 그 옆에는 왕자가 있었습니다. 순금과 은으로 장식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의자 중 하나로 꼽히는 그 왕자 말이죠. 왕자 등받이를 보세요. 투탕카멘이 앉아있고 그의 아내 안케네세나멘이 그의 어깨에 향유를 발라주는 장면이 새겨져 있습니다. 너무도 다정한 모습이죠.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근친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둘 사이에도 애틋한 사랑이 있었을까요? 왕좌를 보고 있으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19세에 죽어간 남편, 그리고 혼자 남겨진 아내, 그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덤에서 발견된 물건들의 목록을 보면 놀랍습니다. 일상용품들을 보면 속옷 145벌, 샌들 93켤레, 장갑과 스카프, 면도기와 화장품, 게임판 4개, 고대 이집트 보드게임인 세네트라고 하는 게임입니다. 부채는 30개, 베개와 침대 6개, 의자와 수툴 35개.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고대 이집트인들은 믿었습니다. 죽음 이후에도 똑같은 삶이 계속된다고. 그래서 살아생전 쓰던 모든 것을 무덤에 함께 묻었던 겁니다. 투탕카멘은 저승에서도 세네트 게임을 하고 샌들을 신고 옷을 갈아입고 전차를 타고 사냥을 할 거라고 믿었던 겁니다. 특히 흥미로운 유물들을 몇 가지 소개하겠습니다. 첫째, 트럼펫 2개. 은으로 만든 트럼펫과 구리로 만든 트럼펫입니다. 3,300년 된 악기죠. 놀라운 건 이 트럼펫이 지금도 소리가 난다는 겁니다. 1939년 BBC가 이 트럼펫을 연주했습니다. 전 세계의 라디오로 중계됐죠. 그런데 그 소리가 섬뜩했다고 합니다. 마치 전쟁을 알리는 나팔 소리 같았다고요. 흥미로운 건 그 연주 직후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투탕카멘의 저주라는 괴담이 돌았죠. 둘째, 부메랑들.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부메랑이 여러 개 발견되었습니다. 실제로 사냥할 때 쓰던 물건들이죠. 부메랑은 원래 호주 원주민들의 발명품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고대 이집트에도 있었던 겁니다. 셋째, 와인 항아리들. 26개의 와인 항아리가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각 항아리마다 라벨이 붙어 있었다는 겁니다. 투탕카멘 즉위 5년, 서부 오아시스산 스위트 와인. 투탕카멘 즉위 9년, 나일 델타산 레드 와인. 현대의 와인 라벨처럼 생산지, 빈티지 종류가 다 적혀 있었습니다. 3,300년 전에도 와인 문화가 이렇게 정교했던 거죠. 그런데 슬픈 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최근 빈티지가 즉위 9년입니다. 즉, 투탕카멘은 즉위 10년 차가 되기도 전에 죽었다는 뜻입니다. 그가 통치한 기간은 약 9년에서 10년 정도였습니다. 9살에 즉위해서 19살에 죽었습니다. 넷째, 2개의 태하관. 앞서 말씀드린 그의 딸들입니다. 작은 금박 관 안에 작은 미라가 들어있었습니다. 투탕카멘은 자신의 딸들을 자기 곁에 두고 싶었던 겁니다. 함께 영원으로 가고 싶었던 거죠. 혹시 이 소녀들이 살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유전병은 용서가 없었습니다. 다섯째, 음식들. 무덤에서 발견된 음식 목록.
빵 40덩어리, 구운 오리고기, 쇠고기 갈비, 양고기, 포도, 수박씨, 코리앤더, 꿀 모두 3,300년 전의 겁니다. 미라처럼 건조돼서 보존되어 있었죠. 이 음식들을 보면 투탕카멘이 정말 살아있던 사람이었구나 실감이 납니다. 그도 빵을 먹었고 고기를 좋아했고 포도를 먹었던 보통의 인간이었던 겁니다. 여섯째, 투탕카멘의 DNA를 보존한 유물. 손톱, 피부 조각 이런 것들이 발견됐고 덕분에 2010년 DNA 분석이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투탕카멘의 혈통을 5대까지 추적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과학이 3,300년 전 왕실의 가계도를 복원한 거죠. 이 모든 유물들이 말합니다. 투탕카멘은 신이 아니었습니다. 황금 마스크를 쓴 전설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옷을 입고 음식을 먹고 게임을 하고 아내와 이야기하고 사냥을 꿈꾸던 한 명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이 생깁니다. 왜 이 작은 무덤이 이 짧은 인생을 산 파라오가 인류 역사상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되었을까요? 투탕카멘은 위대한 파라오가 아니었습니다. 람세스 2세처럼 60년을 통치하지도 못했습니다. 투트모세 3세처럼 제국을 확장하지도 못했습니다. 하트셉스투 여왕처럼 거대한 신전을 짓지도 못했습니다. 그는 단지 9년을 통치하고 아무런 업적도 남기지 못한 채 19살에 죽었습니다. 당대 사람들에게 투탕카멘은 실패한 왕조의 불쌍한 마지막 후예였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가장 유명한 파라오가 되었을까요? 바로 망각 때문입니다. 투탕카멘이 죽고 나서 후계자가 없었습니다. 재상 아이가 왕위에 올랐지만 4년 만에 죽었습니다. 그 다음엔 장군 호렘헤브가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명령을 내립니다. 아케나톤부터 투탕카멘까지 그 모든 기록을 지워라. 호렘헤브는 아케나톤의 이단적인 유일신교 혁명을 역사에서 완전히 지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관련된 모든 파라오의 이름을 왕명록에서 삭제했습니다. 투탕카멘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들은 망치로 깨졌습니다. 투탕카멘의 조각상들은 땅에 묻혔습니다. 투탕카멘의 기록들은 불태워졌습니다. 투탕카멘은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그가 살았다는 증거 자체가 사라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역설적으로 이 지워짐 때문에 그의 무덤이 살아남았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람세스 2세의 무덤은 독을 당했습니다. 너무 유명했으니까요. 세티 1세의 무덤은 독을 당했습니다. 투트모세 3세의 무덤은 역시 독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투탕카멘의 무덤은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가 존재했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으니까요. 역설입니다. 역사에서 잊힌 덕분에 역사 속에서 완벽하게 보존된 겁니다. 마치 성경의 요셉처럼 말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받아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습니다. 하지만 그 잊힘이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감옥에서 총리가 되고 총리가 되어 가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보존했죠. 투탕카멘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에서 지어진 덕분에 3,300년 후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고고학적 타임캡슐을 선물한 겁니다. 투탕카멘의 무덤 덕분에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먹고 입고 즐겼는지, 어떤 신을 믿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죽음을 어떻게 준비했는지. 람세스 2세의 무덤에는 텅 빈 관만 발견되었습니다. 도굴꾼들이 다 가져갔으니까요. 하지만 투탕카멘의 무덤에서는 5,398개의 삶의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배웁니다. 첫째, 진정한 성공은 세상이 정의하는 성공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투탕카멘은 실패한 왕이었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죠. 하지만 3,300년 뒤
그는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기억되는 파라오가 되었습니다. 람세스 2세는 자신의 이름을 이집트 전역에 새겼습니다. 영원히 기억되리라고 믿으며.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날 일반인들이 가장 잘 아는 파라오는 투탕카멘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성공하려고 애씁니다. 이름을 남기려고, 업적을 쌓으려고, 인정받으려고. 하지만 진정으로 남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 아니라 진실된 삶의 흔적입니다. 둘째, 고통과 약함이 꼭 저주는 아니라는 것. 투탕카멘은 병든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제대로 걷지도 못했습니다. 후사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는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약함이 오히려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11kg의 황금 마스크보다 더 감동적인 것은 130개의 지팡이입니다. 매일 통증을 견디며 한 걸음씩 걸어야 했던 소년의 삶. 그 연약함이 3300년 후 우리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내가 약할 그때의 강함이라. 투탕카멘도 그랬습니다. 그의 약함이 그를 역사 속에 숨겼고 그 숨겨짐이 그를 영원히 보존했습니다. 셋째, 모든 인생은 기록할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하워드 카터가 위대한 이유는 보물을 발견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위대한 이유는 보물만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카터는 10년 동안 5398개의 유물을 하나하나 기록했습니다. 작은 샌들 하나, 게임판 하나, 빵 한 조각까지도 소중히 다뤘습니다. 다른 고고학자들은 황금만 챙기고 나머지는 버렸을 겁니다. 하지만 카터는 달랐습니다. 그는 투탕카멘의 삶 자체를 복원하고 싶었던 겁니다. 덕분에 우리는 압니다. 투탕카멘이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게임을, 어떤 음식을 먹었는지 그 소년의 일상이 3300년 만에 다시 숨을 쉬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는 평범합니다. 투탕카멘처럼 왕도 아니고 황금 마스크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 우리의 작은 기록들,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이 됩니다. 그래서 기록하세요. 일기를 쓰세요. 사진을 남기세요. 이야기하세요. 평범해 보이는 오늘이 훗날 누군가에게는 소중한 역사가 될 수 있습니다. 투탕카멘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요한 것은 진실된 삶의 기록이다. 세상의 성공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다. 강함보다 중요한 것은 약함 속에서도 견뎌낸 용기다. 19년의 짧은 생, 하지만 3300년을 살아남은 메시지, 그것이 투탕카멘의 진짜 유산입니다. 투탕카멘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고고학의 질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투탕카멘이 살았던 그 시대, 기원전 1332년부터 1323년, 이집트 신왕국 제18왕조, 바로 그 시기 이집트는 세계 최강의 제국이었습니다. 시리아부터 수단까지 지배했습니다. 금과 곡식이 넘쳤습니다. 신전에는 수천 명의 신관이 있었고 군대는 전차 부대를 운영했습니다. 거대한 피라미드와 신전들이 나일 강변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침묵이 하나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이집트에서 히브리 노예들이 살았다고, 400년간 고통받았다고, 그리고 모세라는 사람이 나타나 10가지 재앙을 내렸다고, 마침내 수십만 명이 탈출했다고. 그런데 이집트 기록에는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집트는 역사 기록에 집착했던 나라입니다. 모든 파라오가 자신의 업적을 신전 벽에다가 일일이 새겼습니다. 전쟁, 건축, 사냥, 심지어 일상까지도 그림으로 남겼습니다. 그런데 유독 히브리 노예에 대한 기록이 없습니다. 모세라는 이름도 없습니다. 10가지 재앙도 없습니다. 출애굽이라는 대사건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3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성경이 틀렸다. 하지만 성경의 디테일은 놀랍도록 정확합니다.
이집트의 지명, 관습, 건축 양식 모두 고고학적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둘째, 그러면 이집트가 숨겼다? 가능합니다. 이집트는 패배와 굴욕을 절대 기록하지 않습니다. 수십만 노예가 탈출했다는 건 엄청난 수치였을 겁니다. 셋째, 연대기가 틀렸다? 혹시 우리가 시기를 잘못 추정한 건 아닐까요? 많은 학자들이 추적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이 정확히 언제였는지, 모세 시대의 파라오가 누구였는지, 투탕카멘과 모세가 혹시 같은 시대를 살았는지, 투탕카멘의 무덤에서 발견된 와인 항아리들을 기억하시나요? 즉위 5년, 즉위 9년, 정확한 연대 기록들. 이집트는 시간을 정밀하게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정밀한 기록 어딘가에 성경의 이야기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질문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모세는 정말 역사 속 인물이었을까? 출애굽은 실제 사건이었을까? 이집트 고고학과 성경 어떻게 연결될까? 투탕카멘 시대에 혹시 히브리인들이 살았을까? 고고학적 팩트와 성경의 기록, 이 둘이 만나는 지점, 그곳에서 우리는 놀라운 진실을 발견할 겁니다. 투탕카멘은 황금 마스크 뒤에 소년의 진실을 숨겼습니다. 그렇다면 이집트는 역사 기록 뒤에 무엇을 숨겼을까요? 2부 모세와 파라오 외치는 성경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는 승자의 기록입니다. 하지만 진실은 때로 패자의 침묵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 침묵을 듣는 귀, 그것이 바로 고고학이자 믿음입니다.